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긱스튜디오의 용문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할 제품은 바로 해킨토시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시작하기 앞서 혹시 구독 누르셨나요? 해킨토시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해킨토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해킨토시는 일반적인 용산에서 구할 수 있는 PC를 가져와서 부품들을 조립한 후에 그 PC에 맥OS를 설치한 컴퓨터를 해킨토시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해킨토시라고 얘기를 안하고 커스텀 맥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맥킨토시를 해킹했다고 해서 해킨토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약 1년 정도 사용해왔던 해킨토시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그간 써보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안 좋았던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긱스튜디오 라이브에서 제작되는 영상과 음원 모두 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킨토시에서 제작이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 해킨토시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해킨토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해킨토시를 구입한 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주 잘 쓰고 있고요.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게 저한테는 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음반과 음원과 영상들을 이 해킨토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입했던 해킨토시의 사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i7의 6800K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 6800K 모델은 6코어의 12thread 모델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사의 X99P SLI 모델을 사용했고요. USB 3.0 포트와 더불어 USB-C 타입 포트가 있어서 썬더볼트 변환 어댑터를 사용해서 실제 맥처럼 썬더볼트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32기가의 메모리를 채택했고요. 16기가짜리 2개를 사용하였고요. SSD 하드는 500기가로 웨스턴 디지털사의 500기가 하드를 맥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웨스턴 디지털사의 250기가의 SSD를 윈도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GTX 1060 3GB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제가 컴퓨터를 처음에 살 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될지는 모르고 그래픽 카드는 그렇게 좋은 걸 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참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시소닉 포커스 플러스 650FX 골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스튜디오에서는 아무래도 소음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믹싱 작업을 해야 아무래도 좋은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팬 노이즈가 너무 심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CPU 쿨러 같은 경우도 순행 쿨러가 아닌 그냥 일반 쿨러를 사용했는데요. 일반 쿨러 중에서도 저소음 쿨러인 비콰이어 다크 락 프로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정말 소음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도 무소음 파워 서플라이라서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케이스는 3R L900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해킨토시를 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알아보고요. 사실 제가 해킨토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4년경이었는데요. 그때 해킨토시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한번 직접 조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립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맥OS를 일반 PC에 깐다는 게 참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컴퓨터는 결국에는 해킨토시 작업하는 거를 포기해버리고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아이맥을 쭉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용산에서 해킨토시를 제작해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해킨토시를 구입했는데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해킨토시를 쓰면서 느꼈던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해킨토시의 아주 큰 장점은 그 확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메인보드가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드디스크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램 또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요즘 맥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런 점들이 해킨토시의 크나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하드디스크 2개를 포함해서 총 5개의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장착한 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엄청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장점은요, 일반 아이맥 프로나 맥 프로에서는 구축하기 힘든 최고 사양의 해킨토시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이런 최고 사양의 해킨토시로 제작을 할 경우에 애플 스토어 매장에서 CTO로 주문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양인 기본 사양이었을 때의 가격은 사실 그렇게 싼 것만은 아닌데요. 이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한 점은 바로 뭐냐면 윈도우와 맥을 따로따로 구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는 컴퓨터를 처음에 부팅을 하고 나서 윈도우로 진입할 건지 맥으로 진입할 건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한 컴퓨터를 가지고 두 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해킨토시라고 하면 많이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힘든데요. 요즘 컴퓨터 전문가들이 해킨토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라든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안정화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점만 많은 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단점으로는 여러분들께서 OS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용산에 구입한 곳으로 직접 컴퓨터를 들고 가야 합니다. 들고 가면 바로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컴퓨터를 들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데요. 사실 OS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꾸준히 한 OS 가지고 업데이트 없이 몇 년 동안 사용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난 항상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해킨토시가 정말 맞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해킨토시를 구입한 지 1년이 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OS 업데이트를 하려고 용산에 제가 구입한 곳에 문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한 게 오래된 보드인데 요즘에 나오는 OS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컴퓨터를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참 이거는 그냥 업데이트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저는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 보드여도 OS를 완벽하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전혀 문제 없이 컴퓨터를 출고해야 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제품을 1년 정도밖에 안 된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OS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고 꼭 제가 갖고 와야만 3일 동안 자기네들이 연구해보고 OS를 업데이트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긴 했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냥 아쉬워요. 자, 다음은 바로 내구성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해킨토시를 1년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글쎄요, 제가 만약에 이 해킨토시를 4년, 5년 썼으면 과연 그때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조금 의문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PC를 사용할 때 항상 4년, 5년 이렇게 오래 컴퓨터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지금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2012년 미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연 해킨토시가 그렇게 오래오래 버텨줄지 그건 참 의문이고요. 간혹 많은 어떤 분들이 내구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조금 겁이 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잘 되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썬더볼트 포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킨토시의 썬더볼트는 여러분들이 아이맥이나 맥북에서 보는 그런 썬더볼트가 아닙니다. 썬더볼트는 거의 인식만 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썬더볼트 포트가 리얼맥의 그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적인 예로 썬더볼트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내 썬더볼트 장치를 연결하면 썬더볼트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끈 상태에서 썬더볼트 장비를 연결한 후에 컴퓨터를 켜야만 제대로 인식이 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도 이 썬더볼트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가끔씩은 꼭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켜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맥, 그러니까 아이맥 5K 디스플레이 모델과 해킨토시와 비교했을 때 해킨토시가 훨씬 저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이맥을 구입한다는 거는 쿼드코어 CPU와 8기가짜리 메모리와 그 정도 사양에 3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아이맥은 5K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5K 모니터를 사시려면 아무리 적어도 100만원 정도의 가격에 모니터를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고사양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기본 사양으로 해킨토시를 제작하는 경우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킨토시 또는 커스텀 맥은 고사양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영상 작업을 하시면서 또는 내가 윈도우로 접속을 해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또는 맥과 윈도우를 반드시 병행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커스텀 맥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가격이 부담이 되더라도 커스텀 맥으로 약 5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용산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증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해킨토시를 만들어 본 경력이 굉장히 많은 업체를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안전하게 맡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